오늘이 2025년 7월인데 제 경험칙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2024년도를 기준으로 가구 원수가 한 명일 경우에는 약 520만원, 두 명일 경우에는 약 780만원, 세 명일 경우에는 약 1100만원, 네 명일 경우에는 약 130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사비, 동산이전비라고도 하는데요. 이사비 지급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부동산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어서 여기에 좀 답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금일은 수일 전에 평택 땡땡땡땡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토지 수용을 당하면서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에 관한 문의가 있어서 이에 관한 지급 요건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유익할 것 같아서 본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을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지급 금액은 가구 원수에 따라서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죠. 오늘이 2025년 7월인데 제 경험칙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2024년도를 기준으로 가구 원수가 한 명일 경우에는 약 520만원, 두 명일 경우에는 약 780만원, 세 명일 경우에는 약 1100만원, 네 명일 경우에는 약 130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좀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은 내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여야 합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주대책 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인정 고시일 등 앙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경우에 그 당시에 해당 공익사업 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등 앙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그 공익사업 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급금액은 가구 원수에 따라서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내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칙상 주거용 건축물 임차인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202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 원수가 한 명일 경우에는 약 1천만원, 두 명일 경우에는 약 1,500만원, 세 명일 경우에는 약 2,200만원, 네 명일 경우에는 약 2,70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주정착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주정착금의 지급 요건, 이주대책 대상자의 요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토지보상법 78조 1항에 정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해당 건축물에 계속 거주한 자, 세 번째로는 무허가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지 이주정착금을 탈 수 있을까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두 번째로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세 번째로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에 1년 전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무슨 뜻인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가령 어떤 사람이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됐지만 가령 사업인정 고시를 말하는데 그 1년 전부터 보상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수용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해당 건물에 살지 않았다면 이주대책을 제공하는 대신에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실제로 그 집에 계속 살지 않은 소유자에게 이주단지 등의 현물 대책 대신에 현금으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이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이주 대책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주정착급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보상 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금액이 1,2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1,200만 원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금액이 2,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00만 원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이렇게 상한과 하한의 마지노를 정하고 두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사비, 동산이전비라고도 하는데요. 이사비 지급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비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비는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상 규정하고 있고요. 지급 기준은 첫 번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서 그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재, 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서 보상하게 됩니다. 이사비의 산정 공식은 노임 더하기 차량 운임 더하기 포장비인데, 더 깊게 들어가면은 노임과 차량 운임 그리고 포장비를 구하는 수식이 다 있는데, 이것까지 머리에 담으면은 의뢰인들께서 머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대충 아래 제 경험칙상 금액들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칙상 2025년을 기준으로 주택 연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약 80만원, 33제곱미터 이상이면서 49.5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약 130만원, 49.5제곱미터 이상이면서 66제곱미터 미만은 약 170만원, 66제곱미터 이상이면서 99제곱미터 미만은 약 200만원, 99제곱미터 이상은 약 270만원 수준의 이사비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거이전비와 인도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주택 재개발 사업 또는 공익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서 현금 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 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년 6월 30일자 선고한 판결내입니다. 추가로 토지, 지작물, 수용에 관해서 궁금증이 있으실 경우에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또 다음 법률사무소에서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재개발, 재건축, 공익사업, 부동산, 임대차랑 관련된 부동산 전반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올려두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블로그에도 들어오셔서 많은 유익한 정보들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